지금부터 우리는 지구상의 어느 곳보다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현대판 노예 제도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당신이 매일 스크롤하는 구인 게시판, 당신이 무심코 클릭한 SNS 광고 뒤에 숨겨진 검은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캄보디아 납치 사건, 그리고 그 실체인 시계탑 감옥의 공포입니다. 모든 것은 달콤한 유혹에서 시작됩니다. 캄보디아 IT 기업, 해외 영업, 고액 연봉. 취업난에 지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이 유혹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인생 역전을 꿈꾸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을 디딘 곳은 꿈의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지옥으로 가는 편도 티켓이었습니다. 캄보디아 해변 도시 시아누크빌. 한때 중국 자본으로 급성장했던 이곳의 화려한 건물들 뒤에는 인신매매, 기업이라는 검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도착하는 순간 여권과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고 감금됩니다. 고액 연봉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전 세계 사람들을 속여 돈을 뜯어내는 사이버 범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캠 공장의 잔혹한 실체입니다. 이 사건의 가장 충격적인 반전은 이것입니다. 이들은 납치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하루 16시간 이상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만약 실적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폭행, 고문, 그리고 다른 조직의 노예로 팔려가는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파헤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한국인들이 갇혀있는 캄보디아의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저는 우주 최강의 슈퍼천재 뚱뚱이 모찌입니다. 우리는 오늘 국제사회가 외면하는 이 잔혹한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구독하시고 이 충격적인 인신매매 네트워크의 전모와 지옥에서 탈출한 생존자들의 소름, 돋는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 악몽이 시작된 곳은 캄보디아의 아름다운 해안 도시 시아누크빌입니다. 이곳은 한때 중국 자본의 거대한 실험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중국인들이 카지노와 리조트 건설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캄보디아 정부의 온라인 도박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도시는 유령처럼 버려졌습니다. 이때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철수하지 않은 중국 조직, 그리고 새롭게 유입된 국제 범죄 조직들은 이 버려진 고급 부동산들을 스캠 공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에서는 호화로운 아파트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삼엄한 감시와 폭력으로 유지되는 사설 감옥이었습니다. 이 중 가장 악명 높은 곳이 바로 특정 건물의 상징적인 구조물 때문에 붙여진 이름, 시계탑 감옥입니다. 이들이 납치한 사람들에게 강요한 것은 사이버 인신매매였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보이스피싱, 즉 콜센터 사기였습니다. 하지만 곧 로맨스 스캔과 가상화폐 투자, 사기라는 훨씬 더 정교하고 파괴적인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들은 주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인을 속여야 했기에 심리적인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 범죄 조직은 인신매매를 비즈니스 모델로 완벽하게 구축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납치하거나 유인한 후 노예들에게 몸값을 매겼습니다. 만약 노예가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조직은 이들을 상품처럼 다른 스캠 조직에 팔아넘겼습니다. 이 몸값은 보통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 하나 약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인간이 상품으로 거래되는 현대판 지하 경제가 시아누크빌에서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의 내부는 철저하게 통제됩니다. 모든 창문에는 쇠창살이, 모든 복도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조차 감시당하며 층간 이동은 물론이고 외부와의 접촉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노예들에게 당신이 탈출해도 캄보디아 경찰도 한국 대사관도 당신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세뇌했습니다. 이 절망감이 바로 이들을 감금하는 가장 강력한 쇠사슬이었습니다. 이처럼 잔혹한 시스템 속에서 수많은 한국인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돈을 벌기는커녕 자신의 의지와 양심을 파괴당하며 스스로 범죄자가 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 악몽은 지금 이 순간에도 캄보디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공포입니다. 절망의 끝에서도 인간은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캄보디아의 지옥에 갇혀있던 일부 한국인 청년들은 목숨을 건 탈출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이들의 탈출기는 한 편의 첩보 영화를 능가하는 긴장감과 반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 번째 반전은 자살 특공대의 결성입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조직에 팔려가거나 감금되어 있었지만 어떻게든 연락망을 구축했습니다. 탈출 계획은 단 하나였습니다. 최대한 많은 인원이 동시에 행동하여 소수가 희생되더라도 다수가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실패는 곧 죽음이거나 혹은 더 잔혹한 고문실로 팔려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탈출의 핵심은 보안의 허점이었습니다. 조직원들은 노예들이 24시간 감금되어 있으므로 경계심이 느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밤샘 작업으로 인한 조직원들의 피로도와 CCTV 사각지대를 수개월 동안 분석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 바로 새벽 3시였습니다. 감시가 가장 느슨해지고 경비원들이 졸음에 지쳐 잠시 한눈을 파는 순간을 노린 것입니다. 두 번째 반전은 외부의 조력입니다. 탈출 계획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일부 피해자들은 목숨을 걸고 짧은 메시지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송했습니다. 이들은 한국경찰청과 인터폴에 연락을 취해 허위의 사이버 범죄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이 신고의 목적은 캄보디아 경찰의 시선을 잠시 동안 시계탑 감옥으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외곽을 순찰하는 사이 내부의 경비는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집니다. 바로 이 짧은 순간 몇몇 피해자들은 창문 밖으로 몸을 던지거나 내부 통로를 부수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이들은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유라는 단어만이 있었습니다.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거리에는 이들을 다시 잡아들이려는 조직원들이 득실거렸습니다. 이들은 노숙자처럼 숨어 지내며 며칠 동안 굶주림과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이들의 유일한 목표는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대사관에 도착하는 순간 비로소 이 악몽이 끝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이들의 용감하고 처절한 탈출 시도는 한국 사회의 캄보디아 인신매매의 실체를 충격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진실은 이들이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다른 피해자들이 여전히 지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캄보디아 납치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거대하고 치밀한 범죄 네트워크가 움직이는 블랙박스 경제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세 가지 핵심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력 공급 체계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정교한 유인 수법을 사용합니다. 이들은 SNS에서 성공한 사업가 코스프레를 하거나 유튜브에 해외 취업 대박 후기를 올립니다. 심지어 대학 커뮤니티와 취업 사이트까지 파고들어 가장 취약하고 절박한 청년들을 물색했습니다. 이들의 유인책은 절대 속을 리 없다고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선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피해자의 심리까지 철저히 계산합니다. 경력은 없지만 열정이 넘치는 분 환영, 도전적인 당신에게 최고의 기회와 같은 문구로 자기 효능감을 자극합니다. 피해자들은 스스로가 특별한 기회를 얻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납치라는 단어 대신 해외 이주라는 달콤한 포장지로 잔혹한 진실을 가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캠 공장을 운영하는 현지 조직입니다. 이들은 중국계 또는 현지 캄보디아 조직이 주축이며 철저한 군대식 관리로 노예들을 통제합니다. 매일 아침 실적 회의가 열리며 개인별 핵심 성과 지표 KPI가 부여됩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벌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벌칙은 물리적 폭행부터 며칠 동안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인간성, 말살에 이르기까지 무자비했습니다. 이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재판매입니다. 실적이 없는 노예는 폐기물로 간주되어 다른 조직에 헐값에 팔려나갔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조직에서 새로운 언어의 스캠을 강요받거나 더 잔혹한 환경에 던져집니다. 인간이 마치 망가진 부품처럼 거래되는 이 잔혹한 시스템이 이 조직의 핵심 수익 모델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 실체는 권력과의 검은 공생입니다. 이 범죄 조직들은 현지 공권력과 긴밀한 커넥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납치된 피해자가 간신히 탈출하여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이 구조가 아닌 재판매를 시도하거나 피해자를 조직에 넘기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정의가 무너진 땅에서 범죄는 감시자가 아닌 보호자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검은 공생 때문에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조직들은 캄보디아 경제의 암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을 건드리는 것은 국제적인 외교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완벽한 무법지대에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캄보디아 납치 사건은 몇몇 청년들의 탈출로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탐욕과 절망이라는 인간의 가장 어두운 단면이 결합하여 탄생한 현재 진행형의 공포입니다. 탈출한 생존자들의 증언과 용기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감옥들은 여전히 시아누크빌에 버티고 서 있으며 새로운 유인책들은 오늘도 SNS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경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절박함이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꿈을 꾸고 돈을 벌고 싶은 당신의 순수한 욕망이 그들의 잔혹한 인신매매, 네트워크에 포획되는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이 검은 네트워크가 캄보디아를 넘어 라오스, 미얀마 국경지대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남아시아 전체가 사이버 인신매매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으며 이들의 주요 타겟은 한국, 중국, 대만 등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국가의 청년들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경각심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주변의 누군가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그들에게 공유하여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경고를 전달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국제범죄 네트워크의 어둠을 밝혀내는 저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음 잔혹한 미스터리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